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정말 깊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영상이 제가 생각했던 시간대 매 6시간에 올라오죠. 예, 근데 이게 유튜브의 오류로 인해서 계속 그 시간대에 못 업로드가 됐던 부분은 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와 금 가격, 유가 부분은 다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 원자재 가격의 영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는 114점 하나하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그리고 영국의 세금 감세 정책이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파운드화에 따른 약세가 더욱더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영향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밀접한 관계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체 유로화와 유럽에서 어느 정도 파운드화가 끼치는 영향이 대부분 큰데요. 이게 약세를 보이게 되면 당연히 달러 인덱스를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623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달러와 강세에 따른 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가는 배럴당 76.7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만에 발생한 허리케인에 따른 영향성이 좀 있었다. 그리고 영국의 또 그런 세금 정책에 따른 감면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원자재에 따른 영향을 골고루 다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엄청나게 방어 라인 1,400원대를 지켜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도 한국의 부실률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대비가 엄청나게 더 하락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비트코인이 상당히 잘 도드라지게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부실률이 매우 높은 그런 국가들이 이제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부분이 절묘하게 잘 적합성 있게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요새는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돈도 점점 못 갚아지고 있는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또 있었는데요. 2021년도 1월 1일 기준점에서 어떻게 보면 7월 기준 때까지는 최저점 때까지 찍고 있었다가 이제는 왜 이때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건 코로나 지원금 종료 시한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다는 게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금리 인상 속도가 과연 얼마나 빨랐길래 이렇게 경제적인 충격이 클 것이냐에 따른 측면이 좀 볼 수도 있겠고요. 맨날 말로만 1980년도 때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보게 되면 22년도와 1983년도와 1994년도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1983년도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는 가속도 추이가 매우 흡사하죠. 그 다음으로 아마존이 다음 달 12일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행사에서 3억 개 제품 16조 원 판매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3분기, 4분기 녹록치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존이 행사를 그렇게 자주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그건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올 거 예상을 했다. 그리고 재고를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 대부분 또 국내 주식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까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반도체
부분의 재고 밀어내기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에 따른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마지막 최저점 구간대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서밋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CEO가 S&P 500 지수가 최소 3,500에서 바닥을 찍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사람들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저는 6월부터 말을 해왔고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 하방 압력이 커지고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바닥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겠는데 빅스가 국채금리, 달러의 움직임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더 큰 고통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으로도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원아시아 18개국의 총 4번째 순위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내년의 경기 침체가 선반영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경기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러면서 중간재 제품을 만들어내는 한국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요 부분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매출 구성도를 보았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GDP가 생각보다 더 빨리 내려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경제가 별로 좋지 않는다.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유로화 약세의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향후 여러 번에 걸쳐서 기준금리 인상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맘 먹고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회의에서도 우리는 더 강력하게 올릴 것이다. 75bp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TPI라는 새로운 정책을 좀 도입을 함으로써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발굴을 해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앞으로 취약해져 있는 국가에 계속 채권을 매입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불만이 독일과 프랑스에서 좀 터져 나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어떻게 또 정치적으로 잘 이렇게 달래가면서 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것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지만 일단은 내년부터 나머지 국가들이 좀 깨달은 바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 손해를 좀 감수하면서 미국과 동등한 금리를 맞춰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까지 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올해 거의 연말 때까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빅스 지수가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빅스 지수 자체가 지금에 있는 위치보다 한 40에서 45 정도는 위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한 30 언더에서 자꾸 놀고 있다라는 건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빅스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지 정말 찐 공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해석에 좀 차이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정말 공포적인 부분인데 이 정도 위치라는 건 더 내려야 공포지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국내 가상자산 반년세 반토막이 났다 라고 해서 작년 대비 올해 현황 추이를 보게 되면 거래 규모도 거의 반토막 이상 났고요. 영업이익도 반토막 났고 시가총액도 반토막 났고 거래 가능 이용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조금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용자만 조금 더 늘었고 나머지는 다 반토막 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FIU 종합검사 결과 주의 처분 과태료 수억 원대를 좀 맞았다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곱박스와 코인원 쪽에서 견책주의 이런 제재가 내려왔고 과태료로 좀 끝났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고객 확인제도 KYC에 미흡한 점을 과태료로 부과를 좀 때렸다라고 하고요. 미국 정부 가상자산 산업 키워서 미래 성장 동력 마련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뿌려졌던 엄청난 돈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쓰레기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쁜 말로는
그 쓰레기통이 하나의 자산 시장을 마켓을 좀 더 규제 안으로 좀 만들어 놓고 잘 다져놓는다고 하면 또 다른 쓰레기통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 부분이 이렇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코인 시장이 그걸 충분히 흡수를 해준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이제 종합 발표한 팩트 시트를 보게 되면요, 세 가지 기회 요인으로 달러 패권, 국민의 금융 접근성, 연관 산업의 육성을 꼽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혁신에 저해하는 세 가지 위험 요인으로 스테이블코인, 불법 행위, 투자자 피해,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의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을 키워주겠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와튼 스쿨 교수 제레미 시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로자 임금 인플레 원인이 아니라 부수적인 현상이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작년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준비를 했죠. 그 다음으로 작년과 인플레 고삐를 풀렸을 때 긴축 안 하는 게 가장 큰 실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정확하게 이 정도까지 피해가 남고 이 정도까지의 예산을 넣었을 때 이상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론적 범위가 있고요. 현실과 좀 괴리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잘 맞춰가지고 적게 그 정도 처방약에 있는 그런 함량을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투입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사람이 갖출 수 없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용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무작위 형태로 까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와튼 스쿨 교수님의 의견은 저는 반은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도 그 다음으로 신규 유입이 없다. 그렇지만 CME 해치펀드 공매도 줄이면서 매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최근에 나머지 통화 부분이 다 박살이 나면서, 이렇게 박살이 나면서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과 연결적 관계도가 더욱더 끈끈해지면서 코인 시장이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더 박살 날 것이다, 이렇게 막 설레바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의견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으로 루나 클래식이 요새 급등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낸스 쪽에서에 따른 입장이 여러가지 소각에 따른 의견과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그것에 따른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루나 클래식에 따른 그런 희망회로는 전 내려놓고 차라리 이렇게 저렴해진 코인 중에서 더 나았던 코인 쪽에 더 신경을 쓰고 더 집중하는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더 건강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바이낸스가 올릴 수 있을 만한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본에 있었던 그런 코인의 장기 성장 계획이 다 무너졌던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꼭 위험한 걸 알면서 투자하는 것은 본인이 그 위험함을 인지하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더 가격이 일단 너무 싸니까 일단은 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완벽하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지금은 더 나은 코인들도 많고 더 나은 자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눈을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USDC 급격한 도미너스 하락이 비트코인 급격한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쪽으로 힘이 더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메이드 제주도 계열사와 이전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요새 코멘트가 안 좋습니다. 위믹스 방은 지금 암흑기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저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 다음으로 월마트 로블록스를 통해서 가상공간 2개 오픈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브랜드 노출 확대가 되어왔는데요. 앞으로 이런 형태가 되면 어차피 월마트 안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NFT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경찰 당국 암호화폐 8조 원 규모 자금 세탁 적발했다. 아무래도 중국 자체에서도 돈이 많이 부족하고 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나중에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하는 걸 사정적으로 방지하는 차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금하면 그대로 정책적 자금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겠죠. 그 다음으로 전 테더 감사 회사가 회계 문제로 미국의 SEC가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라는 내용과 코스모스 2.0이 백서 초안 공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발행 속도, 수수료 조정, 그리고 이코노미 엔진 도입과 탄소 배출량 저감 등에 따른 골자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과 업비트 루나 수수료 가상자산 모니터링 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씨알데기 없는 짓거리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으로 지난주 암호화폐 펀드로 830만 달러 순유입이 됐고 이더 5주 만에 순유입이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디즈니는 NFT 신흥기술 전문가를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채용 공고 내용을 보니 NFT 제품에 따른 수명 주기와 각국 규제 준수에 따른 법적 조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조만간 일종의 툴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보면 리퀴드데이션 레벨인 디파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의 청산 비중이 어느 쪽에 위치가 많이 되어져 있냐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854달러 정도 때 좀 많이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가 청산이 되는 구간의 마지노선이 깨지게 되면 쭉쭉쭉 60달러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점도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밀레니얼 세대가 항상 투자자에서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실적을 내야 되고 그래야 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동향이 밀레니얼 투자자들이 거의 다 투자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서도 보게 되면 느끼는 부분이 좀 그렇거든요. 그 다음으로 인플레 안전 속도 전망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낙관과 비관과 중립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캐시우드, 톰리, 제피모건은 낙관론이고 디플레가 빨리 올 것이다. 완전히 뭐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그냥 보고 있고요. 중립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중립을 보고 있고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다. 레이 달리오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레이 달리오와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저번에도 그거에 따른 근거치 다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요 이야기 좀 시간이 그래도 좀 그렇다라고 해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드리고 싶으니까 저의 소수 20대 구독자님들에게 대상은 안 될 것 같은데 다 20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취지로 이 글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이 나중에 10대, 20대 그리고 내 자녀가 있었을 때도 소비 습관을 어떻게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부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튼튼한 일단 돈이 어느 정도가 그 기반 여력이 좀 돼야 시드가 어느 정도 모여야 그게 투자로 하면서 성과가 나오면서 잭팟이 되면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소액 투자로 뭐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이걸 왜 준비를 했냐면 소비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대 소비 습관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보게 되면 그냥 사정없이 일단 가전제품 산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대기업을 제외한 70, 80%가 월급이 대략 200에서 300달러인데 대부분 자기 사고 싶은 또 명품 같은 거, 옷 같은 거 많이 입는다. 그리고 기념일 때마다 풀빌라, 4성급 호텔 턱턱 다녀온다. 요즘 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뭐
휘발유나 경유 값도 너무 비싸서 뭐 어디 놀러 가려고 하면 뭐 기본 5만원, 10만원 이상 일단 주유를 해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보게 되면 또 여기에서 가장 와닿았던 포인트가 이 내용이었습니다. 내 주위만 봐도 나라에서 청년 지원대로 다 타먹고 부모님에게 손 벌려가면서 미래 대비 안 하고 당장 알바비로 속 키우는 애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여나 본인의 소비 습관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내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도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팩트인데 돈을 너무 늦게 벌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나이 먹고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좀 때려주고 싶습니다. 예, 나이 먹었을 때도 돈이 있는 거와 없는 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늦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게 쓰임새가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젊었을 때 누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적당하게 누리면서 웬만하면 이런 부분도 좀 소비 습관을 적당하게 자기 분수권, 자기 객관화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조절을 하시면서 하시길 바란다. 너무 아껴서 하는 건 본인 경험과 그리고 깨달음을 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또 부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맞춰서 하셔라. 과소비는 오히려 독이 된다. 라는 점만 꼭 잘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시장 떠나야지. 계속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까지 키우시고 그 아이한테 재테크 교육을 만약에 그대로 어차피 아이가 부모에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따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교육도 본인이 안 좋은 부분만 편집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구간대까지만 즐겨. 다 그러고 싶죠. 근데 이 구간대는 또 즐기지 않아요. 회피했다가 또 이 구간대에 또 즐겨요. 그러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기에서 깨달음과 교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럼 미쳤습니까? 지금 뭐 방송 안 하고 다 뭐 숙여 들어가서 시장 좋을 때만 방송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다 독이 되더라.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게 교훈이 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정도까지 성공을 안 했다라고 해도 내 자식한테는 충분히 그런 걸 보정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더욱더 범위를 크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좀 오지랖이 좀 크잖아요. 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